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효자예요. 오늘은 장이 괜찮았죠?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지수는 그냥 그랬어요. 이장은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 K증시는 뭐 그냥 쏘쏘였다. 하지만, 효자 종목이 잘 맞아서 저는 뭐 수익이 좀 났고, 그리고 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뭐, 초우 전도체, 오후장 조심하는 거, 그리고 AI도 조금 급락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오늘 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반도체 애들도, 반도체는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원래는 조금 오후에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가에 안 보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바로 나왔죠. 오전에 나왔는데, 오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어닝 쇼크였어요. 3분기가 작년 3분기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4분기가 더 안 좋게 나왔고, 뭐 15년 만에 뭐 최저치다 뭐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삼전도 하락을 했고 반도체 애들도 오전에는 강한 척을 하다가 오후장에 어느 정도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죠. 하지만 반도체 애들은 그래도 거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시가가 갭을 뜨긴 했지만 지키긴 했습니다. 많이 빠졌긴 해도 그 시가를 지켰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뭐 오늘은 AI 그리고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사실 오늘 먹을 구간은 저는 그렇게 크게 있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 AI,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강했고, 바이오도 괜찮았어요. 유전자 가위 테마가 또 올라왔고, 근데 우리 효자 종목인 고바이오랩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고바이오랩은 끼가 좋아서 잘 가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잘 안 움직이죠. 너무 늘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괜찮았고, 어제는 조금 힘 빠진 매매를 했다면 오늘은 너무 좀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잘 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공부해서 내일 우리 수익을 극대화해야겠죠. 내일도 좋은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에 항상 답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도 큰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 9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엔비디아의 신고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갔죠. $500를 넘었고, 그래서 오전부터 반도체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도 뭐 반도체 테마는 강했어요. 오전에는 강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에 대형주들 말고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좋았죠. 테마는 좋았고, 그래서 오전에 주도 테마 역할을 하다가 오후장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후장에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어제 뉴스에도 뭐 이번에는 10만전자 뭐 가나 뭐 막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후장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중소형 반도체 애들도 많이 상승분을 반납을 한 거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소식으로 메타버스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테마 애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넥스트만 좀 괜찮았죠? 원래 메타버스 테마에 좀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끼는 좋지는 않은데요, 넥스트가. 근데 메타버스 한창 주도 테마일 때, 그때 넥스트라는 주식이 신규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식으로는 약간 주도주 메타버스 테마의 대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확실히 끼 좋은 애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메타버스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AI 강세 지속. 이번에 CES의 핵심 내용이 AI여서 그런지 AI들은 굉장히 지금 계속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말 영상에 일요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JP모건 컨퍼런스보다 이 CES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확실히 CES 애들이 끼가 훨씬 좋죠. 최근 계속 주도 테마를 이뤘어서 그런지 AI가 강합니다. 바이오보다 지금. 그리고 초전도체는 예상대로 오후장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은 오늘 오전에는 먹을 구간이 있었지만 오전 빼고는 딱히 막 얘네가 땡기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상대로 좀 전체적으로 흘러갔던 날 같아요. 그리고 세계 증시는 보합 상태, 미 증시는 어제 2.2% 상승을 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미선물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선물 현재 마이너스 0.52% 하락 중이에요. 현재 지금 9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미선물은 아직 안 좋다. 그리고 국내 지수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26% 하락, 코스닥은 0.60%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테마는요, AI,
그리고 반도체 전부 다 셌던 게 아니고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바이오도 JP모건 컨퍼런스 이런 애들도 뭐 강보합이었지만 뭐 유전자 가위 테마 애들이 조금 오늘은 상한가도 나오고 괜찮았죠. 그래서 바이오도 괜찮았다. 그리고 메타버스 애들, 그리고 석유, 해운 얘네들은 이제 중동에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날 것 같고, 해운은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국제 유가는 좀 하락을 했는데 석유 애들은 약간 그런 전쟁 확전에 대한 그런 뭐 공포감, 뭐 약간 이런 거, 긴장감 이런 걸로 이제 좀 올랐던 거죠. 석유는. 그리고 한동훈 테마는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도 괜찮았고, 업스테이지 테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영상 찍을 때 갑자기 막 올라왔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더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애들 갭이 좀 많이 떴었죠. 10% 이상 떴었고, 위지트 이런 애들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LED 테마, 요거는 이따 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강세 테마였다. 지금 강세 테마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매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막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는 신규 상장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이었고요. 초전도체 애들은 이제 오후장에 급락하고 시간 외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오후 4시에 오늘 발표가 있었죠. 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뉴스.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냥 약보합, 조금 강하지는 않았다, 약세였다. 로봇 역시도 많이 빠지기보단 약간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보합은요, 저출산 얘네들은 어제부터 계속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복귀를 살짝 해볼게요. 일단 오늘 저는 한빛 레이저를 시가 베팅했어요. 여기 어제 이거는 이제 효자방에 보내드리는 거죠. 제가 영상을 찍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정을 해요. 영상을 찍고 효자방 분들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 급락후 매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전에는 저는 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애들이 갭이 너무 많이 좀 떴었어요. 삼전 실적 발표는 오전에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 애들을 하고는 싶은데 일단 어제 저 엑시콘을 종가 베팅을 했죠. 그래서 얘도 갭이 좀 떴고 나머지 애들이 갭이 떠서 반도체는 그럼 어차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테마 하나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런 바이오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안 했고, 얘네들도 뭐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약간 개파락을 했었나? 개파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패스를 했고, 얘네들 역시도 오전에 개파락을 했을 겁니다. 다 볼까요? 이스트 소프트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개파락을 했다. 그래서 딱 할만한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반도체는 갭이 높아, 얘네들은 다 개파락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연히 한빛 레이저를 봤죠. 한빛 레이저는 끼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급락도 나오긴 하지만 끼가 괜찮았고, 일단 지금 8% 시작을 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제가 한 1분 전까지 얘가 한 5% 정도 갭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효도방 제가 방송 중이었는데 한빛 레이저를 조금 시가 베팅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고 보니까 8%나 떠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1분 전에 걸어놨었습니다. 5% 정도면 지금 할 것도 없으니까 뭐 반도체는 어차피 수익일 거고 하자마자 얘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죠. 얘는 뭐 단기간에 수익이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8%. 그쵸? 처음에는 한 6% 먹었나? 처음에는 6%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 8%를 먹고 단기간에 3분? 거의 5분? 5분 만에 이 정도 수익이 돼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아쉽죠? 20%나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먹고 나왔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한빛소프트가 오늘 가장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가장 크게 좀 수익이 났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얘는 저점을 너무 잘 잡았어요. 2만원 부근 여기. 이거는 오후장에 제가 효자방, 효녀방, 뭐 효도방 다 말씀드렸고, 여기 원래는 2만원 오면은 여기서부터 19,000원까지 조금 비중을 더 실으려고 했어요. 저는 2만원 살짝 위에서 잡았거든요. 살짝 위에서 잡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중을 더 실으려고 하는데 2만원을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다시 잡았어도 돼요. 이때 다시 잡았으면 됐지만, 그러니까 비중을 더 늘렸으면 됐지만, 그냥 저 이때 쉬고 있었어요. 쇼파에서 책 보고 있었나? 근데 갑자기 보니까 몇 분 뒤에 보니까 수익이 처음에 뭐 4%, 8%, 10%까지. 물론 10% 이때는 그 물량 거의 없었고, 여기 4%, 8% 요 구간에서 거의 다 매도를 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도 크게 먹었고, 그리고 엑시콘 역시도 얘는 시가에는 좀 꼬일 뻔했습니다. 왜냐? 저는 바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가열 동안 너무 안 빠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어제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했었나? 시간 외에서는 어제 좀 좋았는데 시간 외보다 갭이 더 많이 떴고 다른 종목보다는 적게 든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가 베팅을 했는데, 그쵸? 여기 불타기를 했는데 그대로 시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때는 한 1, 2% 약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약수익으로 나왔고 본전 오기 전에 나왔죠. 나오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이 밑에서.
왜냐? 이 구간은 제가 요거는 효자방, 현도방 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계속 제가 원하던 자리였잖아요. 며칠 전부터. 그쵸? 그리고 이때는 반도체가 다 강하게 올라갈 때 얘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였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4%, 6%, 10%까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여기서는 남은 물량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오후장에 한 번 더 2만원에서 좀 지지가 나오나 싶어서 했는데 2만원 깨서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종가에 살짝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뭐 1.15% 하락 중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거는 근데 비중 많이 안 들어갔어요. 종가는. 그래서 내일 뭐 만약에 바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도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가온칩스도 얘가 신고가를 갔어요. 오전에. 그래서 돌파 매매 살짝 해봤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천 눌림 분봉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3% 정도. 근데 여기서 반 팔고요. 본전에서 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5%밖에 못 먹고 나왔죠. 어쨌든 수익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여기 본전에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뭐 이쪽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이런 게 내가 여기서 한번 챙겨놨으니까 조금이라도 챙겨두니까 본전 왔을 때 정리해도 좀 덜 억울한 거죠. 물론 본전에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바이 후랩은 진짜 효자존에서 효자존이 계속 반등합니다. 여기서 그저께부터 잡았죠. 그저께도 잡았으면 오늘 오전에 아니지 어제 잡았으면 오늘 오전에 11% 정도 이제 수익이 났겠죠. 근데 저는 얘를 안 하고 셀트리온을 했는데 이거는 어제 한 주 잡은 거예요. 한 주 잡아서 그냥 이거 사람들 알려드리려고 이것만 해도 8%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주가 6%에서 나왔구나 제가. 수익이 크게 났었고 고바이오랩 하신 분들은 조금 수익이 났지만 우리의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자 보시면은 손절했어요. 여기 10만 원을 깰 때 비중을 줄였어요. 비중 줄이고 이제 이런데 이런 구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지 저항이 많았던 구간 여기를 돌파해 줄 때 이제 여기서 물을 탄 거죠. 왜냐면 11만 원을 깨면은 좀 더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비중 실는 것보다 이런 지지 저항이었던 구간을 깨줄 때 이런 식으로 물을 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평단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마이너스 2%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유 중이에요. 이때 3분의 1을 날렸고요. 이때 3분의 1을 날렸고 다시 여기서 그 날린 물량만큼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로는 손실을 좀 봤지만 마이너스 한 4% 아 죄송합니다. 4% 5%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3분의 1을 매도하고 다시 물을 탔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었지? 아프리카. 얘가 은근히 이제 효자 종목이었어요. 아프리카의 효자를 믿었어야 되는데 얘도 여기서 손절을 하고요. 일단 시가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손절을 했어요. 이런 게 저도 너무 아까워요. 자, 손절하고 나서 3분의 1 정리를 했어요. 얘도 여기서. 왜냐면 진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얘가 어제 너무 많이 뺀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빼? 여기 뭐 빼면 뭐 이런 데까지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어제 이런 저점을 깨고 했으니 그냥 기계적으로 3분의 1 정도 손절을 하고 95,000원에서 기다리기로 했던 거죠. 우리 효자방 분들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95,000 얘가 300원에서 반등을 했는데 저는 95,100원에다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했는데 이제 오후장에 올라오면서 복수를 한 거죠. 저는 평단이 10만 원이 조금 위였어요. 10만 원 살짝 밑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는 한 주예요. 한 주는 제가 이때 쉴 때거든요. 쉴 때 내 평단이나 이런 데 이제 지지 저항 호가 두꺼운데 뚫는지 이제 소리 들으려고 거실에서 컴퓨터로 소리 들으려고 한 주씩 걸어놨던 거고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나와서 3%, 4%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거죠. 이때는 이제 비중 많이 줄였던 거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약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약수익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추매했으면 수익이 꽤 컸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손절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대신 내가 대응을 뭐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후회는 없어요. 아무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손실이 더 커졌겠죠. 근데 얘가 오늘 효자 노릇을 좀 했다. 어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추매를 못한 거죠. 얘는 그리고 제가 어제 관점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얘는 기준봉을 세우면요.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세우면 다 기준봉이 나와요. 보통 당일에 매매를 할 때. 근데 어제는 어땠어요? 윗꼬리가 길었어요. 그쵸? 최근 얘는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하면 기준봉을 세우는 이렇게 종가까지 몸통이 꽉 차 있는 양봉이 나오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어제는 윗꼬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단기적으로 단타 눌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전까지 빠진 거고 얘 그 종목 특성에 맞게 어제 이런 몸통을 못 채웠으니까 오늘 좀 많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뭐 트위치가 물러나고 아프리카한테 호재인 건 맞아요. 아프리카 TV한테
근데 어제 재료를 붙여줬던 거는 우악굿이 온다고 해서 아프리카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저는 그 재료로 보지 않았고요. 그 재료보다는 저는 어제 거래대금을 믿었던 거죠. 재료도 중요하긴 한데 거래대금이 많으면 일단 돈이 여기 많이 쌓이는 거니까 좀 급락이나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낮죠. 이렇게 거래대금 없는 애들보단. 그래서 들어갔던 건데 아무튼 오늘 얘는 이제 다들 대부분 수익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효자 종목이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 내일 이제 저거를 봐야겠죠. 내일 뉴스를 보면 일단 뭐 이 원자재 한번 볼까요? 브렌트유 뭐 WTI유 뭐 많이 오르고 있네요. 천연가스까지. 이러면 내일 그 한국유전이랑 흥구석유 이런 애들은 내일도 좋을 수 있겠죠. 시간 외에서 걔네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원자재 애들이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오버나잇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국제 유가에 이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제 유가가 엄청 올랐는데 흥구석유 이런 애들이 갭이 안 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시가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국제 유가는 다음날 이제 또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흥구석유 세력들은 그 다음날 국제 유가가 떨어지건 말건 전날 올랐잖아. 전날 오를 때 우리 안 갔잖아. 그리고 다음날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원자재 애들이 어려워요. 매매가. 그래서 저도 원자재 이런 애들은 매매할 때 비중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애들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순전히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시장이랑 연결된 이런 주식들은 항상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6.43% 올랐고 나스닥도 2.20% 상승, 그리고 AMD도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굉장히 좋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뉴욕 증시 기술주 주도 반등 성공,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이런 기사가 어제 이제 오전에 나왔던 거고, LG솔루션 4Q 4분기 영업이익 1,382억, 전년비 42.5%. 이거 왜 가져왔냐면 LG 엔솔이 좋으면 2차전지한테도 어쨌든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 15년 만에 최저, 올해 실적 개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한 거는 작년 4분기 거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최저였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 거는요, 이미 이런 게 반영됐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닥을 쳤네라고 해서 최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랐던 거였죠. 그래서 뭐 어닝 쇼크가 오늘 하루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내일까지도 뭐 연속적으로 될 수 있지만 계속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최저를 찍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도 삼성 그 반도체 달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뭐 CXL도 막 개발하고 있고 막. 그래서 4Q가 4분기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가 뭐 1, 2분기가 올해 1, 2분기가 엄청 좋게 나온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 4분기에 비해 엄청나게 또 매출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좀 대비되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1, 2분기 보고 뭐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하면 되겠죠. 에코프로 글로벌 자원실 신설 핵심 광물 확보 속도라고 해서 오늘 에코프로가 살짝 올랐던 것 같은데 오전에. 에코프로는 오전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왔었지만 그대로 다 꽂았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요. 지금 오늘 21선 이런 데 걸쳐놨어요. 걸쳐놨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하락이 아니다. 근데 30만 원을 깨고 저런 21선을 내일 깨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갈 법한데 계속 못 가요. 일단 이런 저점은 우상향 중인 건 좋고, 만약에 반도체 애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그래도 좀 돈이 쏠리지 않을까.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반도체가 조정 나오면은 2차전지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반등이 조금 나와도 될 법한데. 그리고 자, CES 2024 엔비디아 로보틱스의 생성형 AI 접목, 세계 노동력 부족 해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AI한테 약간 호재인 기사죠. 이런 기사가 있었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AI의 대장 라운로드, 그 라운피플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요. 상한가 가지 않았고, 어제 대장은 뭐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런 애들이 대장이었고, 라운피플이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1,000억도 안 터졌고, 그래서 얘도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뭐 내일 그리고 하루 더 뭐 이렇게 터지면 그때 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관심 종목에 추가만 해뒀습니다. 그래서 라운로드, 미서, 자율주행, 핵심 AI, 교통특허 등록,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쪽에서 보면 라운로드인데 이게
라온피플의 자회사랍니다. 그래서 오늘 라온피플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한컴 GPT 스토어 등록 추진까지 AI 사업자로 진화 중이라고 해서 한컴도 좋았죠. 한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한컴은 저 뉴스가 있었어요.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원래는 오후장에 눌림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부근 왔을 때부터 잡자고 했던 겁니다. 여기 살짝 왔었네요. 뭐 한호가, 두호가 위에서 반등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한컴은 이래서 지금 뭐 기대감 이런 게 아직 살아있고 이틀 동안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 무조건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스트 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 둘 중에 하나만 눌림을 잡아야겠죠. 둘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메타버스 테마가 오른 이유죠.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 2월 2일 미 출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 뭐 요거 뭐 이거 쓰고 뭐 롯데월드 간다. 그래서 뭐 롯데랑도 손을 잡았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46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 괜찮을까요? 좋을까요? 평 좋으면 저도 한번 사볼까? 자, LK99 만든 이석배 개발물질 초전도체 맞다. 검증 받을 것이라고 해서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시작한 거는 오늘 4시부터였죠. 그래서 시작을 했고 시간 외에서는 떨어졌어요. 4%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네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한가를 거의 찍었다 왔습니다. 마이너스 9.28%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4.35% 마감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4%, 마이너스 4% 마감을 했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이렇게 될 거를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얘가 뭐 좋은 기사가 나오건 안 좋은 기사가 나오건. 근데 이제 애매해요.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샘플이나 저항 측정 데이터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라 특허 등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좀 의심도 되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까는 아마 내일 장 시작하면은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초전도체는 잠깐 돈 들어올 때만 딱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자, 관람객 홀린 투명 마이크로 LED 삼성 이젠 AI 스크린 시대라고 해서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투명 마이크로 LED예요. 이런 투명, 그러니까 TV인데 TV를 끄면은 투명이라는 거죠. 근데 투명인 데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로 이걸로 비셈전자랑 광전자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또 뭐 LG랑 손잡는다고 했나? 보시면 아니네, 그건 아니고 LG전자도 이런 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애들이 괜찮았다. 저런 애들. 자, 부산 유럽 해상운임 2배 급증, 항공 유가도 들썩이라고 해서 오늘 흥하해운도 좋았었죠. 저런 중동 전쟁 리스크 그거에다가 요거까지 해상운임 급증 이런 것까지 해서 약간 그 흥구석유 그리고 흥하해운 이런 애들이 오늘 강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기사죠. 이스라엘 이번엔 헤즈볼라와 정면전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런 확전 약간 긴장감 이런 게 조금 더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T로보틱스 LG 그룹발 대형 구매 주문 기대감 쏠쏠이라고 해서 T로보틱스가 LG 요거를 붙였네요. 원래 LG 그룹은 그 로보스타라고 해서 걔네가 관련주였는데 오늘 T로보스타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도 한번 시세가 나왔던 거죠. 로봇주 중에서는 최근 T로보틱스가 가장 잘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21선 뚫고 정배열 만들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죠. 거래 대금이 아직은 좀 애매해. 뭐 상한가를 간 것도 아니고, 그쵸? 바이오 재생 합성 연료 사용 확대된다. 석유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 기사가 나오고 에코바이오가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는 종목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윤 민생안정 경제회복 3대 개혁 저출산 지역균형 발전 등 과제 산적이라고 해서 뭐 저출산 뭐 이런 기사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아가방 컴퍼니가 최근 대장이었잖아요. 단기가열 중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은 잡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매매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유전자 가위 애들 마이크론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유전자 가위로 유전병 걸려 앞 못 보는 쥐 시력 일부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마이크론이 그 특징주를 오늘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상한가를 갔고, 여기 이렇게. 근데 뭐 상한가가 강한 상한가는 아니죠. 장 끝나기 직전에 상한가를 갔고,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풀렸었고, 얘는 상한가 다음날 별로 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할 거예요. 얘는 매매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일 일정을 보면 CES는 이제 시작을 하고, 했나? 했죠. 그리고 내일은 뭐 요거밖에 없네. 그리고 목요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 마감일이에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내일까지 뭐 우리 기술 투자 위메이드 애들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셀 추가 상장 태양거래설 1차 채권단 협의. 뭐 일정이 그렇게 큰 건 없죠. 사실 CES가 가장 큰 재료이며 일정이죠. 일정은 이렇게 되고,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는 AI, 메타버스, 반도체, 개별. 개별이라고 쓴 이유는 뭐 지금 테마를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아져요. 자, 지금 아까 여기 영상에 그 우리 원자재 가격 봤을 때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 뭐 봐야 돼요? 석유 테마, 뭐 천연가스 테마 이런 애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유전자 가위 얘는 그냥 뺄게요. 일단 써놨는데 상한가라서 써놨는데 저는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빼버리죠. 빼버리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런 종목 내일 시가 베팅 할 종목이 다 갭이 너무 많이 떴어. 근데 마이크론만 갭이 별로 안 떴어. 그럼 마이크론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셈전자 이런 애들은 오늘 그 거래량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최근 거래량이 계속 오른 게 아니라 오늘만 이렇게 뿔뚝 솟아있죠. 이런 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광전자 역시도 거래대금 최근 말랐다가 오늘만 이렇게 올라온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참고만 할 거고, 만약에 내일 오전에 내가 할 종목에 갭이 너무 많이 뜨거나 상한가 간 종목들이 뭐 갭하락을 한다, 그럴 경우에만 살짝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내일 기대되는 거는 한빛레이저. 얘가 좀 기대가 돼요. 얘는 내일 시가가 좀 갭이 뜰 것 같아요. 오전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도 시가인데 내일 만약에 급락이 나오거나, 우리는 공부를 해봐서 이 종목의 특성을 알죠? 특징을 알고 있고,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하락을 한다, 그게 오후장이다. 그럼 오후장에 뭐 스캘핑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빡 들어가서 단기간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한빛레이저는 내일 제일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는 오늘 투자 경고를 갔어요. 단기 과열 가는 줄 알았는데 단기 과열이랑 투자 경고랑 그 공시가 같이 뜨면 투자 경고로 갑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를 갔고, 어떻게 보면 더 호재예요. 투자 경고가. 왜냐면 투자 경고 가면은 그래도 계속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죠. 근데 단기 과열 가면은 30분에 한 번씩 동시효과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투자 경고로 간 게 약간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얘네 둘 중에 대장을 할 거예요.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가 대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AI 테마 대장은 이스트 소프트가 있었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이틀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라운피플은 글쎄요, 얘는 뭐 8,000원 넘어 주면은 그때 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대장, 눌림 혹은 시가 베팅 이런 게 더 좋겠죠. 시간 외에서는 얘네가 좀 빠졌는데 눌림이 좀 더 땡기긴 합니다. 얘네들은 눌림 땡기고, 포바이포는 오늘 메타버스 중에 여기 메타버스 테마죠. 대장으로 갔고, 거래량은 550억.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일단 뭐 저런 애플 기사를 붙여줬고, 저거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있긴 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오늘만 이렇게 뿔뚝 솟긴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저런 뭐 빗댄 전자, 광전자보다는 얘가 좀 더 끌려요. 그래서 4x4를 볼 예정이고, 뭐 이제 2등인 자이언트 스텝이나 MP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단 대장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 애들은 지금 가장 최근에 강한 제주반도체, 네오셈, YIK 이런 애들 중에 하나만 매매를 할 거예요. 이 중 대장인 애들. 제주반도체는 오늘 5일선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5일선 위에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못했고, 얘네들은 반도체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내일 제일 땡기는 건 한빛레이저. 얘가 제일 많이 땡기고, 아까 초전도체는 말씀드렸죠. 장 분위기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급락 시 스캘핑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효자방 있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면 매매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일단 내일 그렇게 매매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주도 테마 오늘 메타버스까지 나오면서 조금
AI,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내일 눌림 나온다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더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내일은 좀 눌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종목 꼭 내가 지금 두 종목 이상 갖고 있는데 또 효자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두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뭐 어떻게 본전에서 나오든지 비중을 줄이든지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최근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냥 내가 잘 모으고 있으면 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또 슈팅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매매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